안녕하세요. 히든스톡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03포인트, 0.29% 상승한 2108.04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2% 내린 722.6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막판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행정부가 결국 현지 시간 10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서 대규모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전격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9월 10% 관세 부과가 시작된 중국산 수입품이 그 대상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말 이 90일 휴전에 합의를 하면서 관세율 인상은 올 3월로 미뤄졌었는데요. 계속해서 봉합 국면을 보여주던 이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연기가 되자 또다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결정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 시장이 조금은 휘청거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 전격적으로 25%의 관세를 매기는 데까지는 약 4주간의 시차가 있는 만큼 오히려 이 미중 무역협상단이 시간을 번 것이다라고 AP통신 등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미중 무역협상단에 대한 파열음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 시장 이 반등에 나서면서 다시 한번 예고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시장의 격언을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 조금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양국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교환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이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정말 히든스탁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고박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금요일마다 저랑 이렇게 1대1로 데이트하는 식으로 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두 분을 모셨는데 두 분 너무 좋네요. 네, 그럼 우리가 약간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네. 힘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히든스탁 전문가들 중에 가장 에너제틱한 두 분을 모셨으니까 인사 말씀 먼저 고박사 전문가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박사 전문가입니다. 2019년도 이후에 이렇게 시장이 빠져서 힘든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고 지금도 아마 굉장히 불안해하시면서 주말을 보내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저 또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지만 항상 그 위기 다음에는 기회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시장을 지금 정확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멘탈을 부여잡으시고 오히려 기회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저점 매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네. 주말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히든스탁 방송 즐기면서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에너제틱 하면 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드리겠지만 시장 하락은 우리가 예상했던 바입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지면은 또 내일에 해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는 해를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 이제부터 뜰 해, 이제부터 막 떠오를 해를 지켜보셔야 충분히 밝은 아침, 충분히 개운한 아침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히든스탁 끝까지 보시면서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꼭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요. 이번 주 시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고박사 전문가님, 코스피요. 내리 파란불 켜다가 그나마 오늘 아주 희미하게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할 수 있었거든요. 시장 좀 짚어주세요. 장 막판 들어서 중국 지수 반등하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같이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좀 나와줬고 저점 유입세가 약간 포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장 초반 장 시작을 하고 나서 거의 한 2시까지 계속 시장을 좀 밀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매매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 보고 계신데 1시 반, 그다음에 2시 기점부터 해서 시장이 약반등이 나와주면서 일봉상 보시게 되면 이제 밑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뭔가를 크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결정을 하시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아직 불안한 상태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항상 그 위기 다음엔 기회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쉽사리 뭐 추가 매수라든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레버리지 매매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 좀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일전부터 우리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명히 시장 전고점에서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저항을 맞고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시장을 맞추기는 했지만 이게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하지만 근데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대로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부여를 하셨고 익절할 부분에서는 익절을 또 하셨고 지금 시장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좀 나와 있고 종목 자체도 중견기업이나 우량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세가 지금 살아있고 시장이 지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종목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들로 지금 공략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이다. 다음 주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저점을 지금 매수세로 지금 기회를 포착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신다면은 지금은 불안해하실 필요보다도 오히려 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진단을 해볼게요. 코스닥은 이번 주 내내 파란불을 켰단 말이에요. 마르스 전문가님,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한 주가 아닐까 싶어요. 진단 좀 잘 해주세요. 네, 코스닥 지수를 제가 솔직히 말하면 급락하기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시장을 대응을 같이 하셨던 분들은 큰 수익을 버셨던 분들이 있고요. 아마 제 말을 잘 듣지 않으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손실이 좀 크지 않을까, 좀 마음이 좀 안 좋고 좀 사실상 좀 가슴이 슬픈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수를 한 번 더 보겠는데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좋은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미종목 협상도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뭐 DMZ도 열어주고 하면서 굉장히 나쁘지가 않았는데 제가 코스닥 지수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이 당시였어요. 실질적으로 지수가 계속 우상향이 만들어주고요. 저점도 계속 올려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뭐라 했어요. 아니 상승세 나와주고 그 다음에 저점 한 번 더 만들어주고 저점을 올려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다음 다시 전고점도 돌파 나왔습니다. 또 저점을 올려줬고 상승세를 만들어주기 직전의 흐름이라고 많은 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점 올리고 전고점 돌파하면은 시장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대세 상승의 신호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뭐다? 상승 쐐기형이다. 올라가지만 앞전에 나온 상승세에 비해서 뒤에 나온 상승세의 힘이 약하고요. 이 또 바로 앞에 나온 상승세에 비해서 지금 나오는 상승세가 약하다. 실제 반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힘이 점점 줄어들다가 급락할 흐름이다. 상승 쐐기형은 기본적인 원칙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이 아니라 급락 신호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2주 연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바로 이탈이 나오는 동시에 급락과 하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제 말을 듣고 종목을 정리하고 충분히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했다면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대응하지 못한 분들 많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든 분들에게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바로 일생일대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최적의 매수 기회가 오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에서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되는가 오늘 히든스탁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집중하시고요. 꼭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해드리는 코너 준비되어 있죠.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두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거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연락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고박사 전문가께서 에이스테크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파란불 켜면서 2.61%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더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화요일이 있죠. 화요일에는 또 쭉 올라가는 모습 보이다가 오늘은 또 쭉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어요.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 특징주로서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을 들고 왔는데 이 종목을 제가 왜 들고 왔는지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이 종목을 보면서 이와 관련된 업종, 이 종목 말고도 그거 관련된 업종과 관련된 또 종목을 보시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빠르게 캐치하시고 관련된 업종을 빨리빨리 지금 선취매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 종목 좀 들고 왔거든요. 에이스테크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가지고 전고점을 돌파 이후에 지속적인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종목 봤을 때는 거래소나 코스닥 지수가 빠졌는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시장은 밀리고 있지만 돈이 어디로 지금 쏠리고 있는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려요. 제가 지난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5G 관련된 종목을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시고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 말고 굉장히 큰 폭으로 낙폭을 해줬지만은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고 견고한 종목,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아무리 하락을 하더라도 견고하고 탄탄하게 지켜주고 상승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제가 이 에이스테크라는 종목 보여드리면서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이 종목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징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종목을 들고 왔는데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 좀 말씀드리거든요. 급등이 나오고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만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업의 모멘텀이 있고 견고한 종목을 들고 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XINC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시장이 빠져도 그래핀 관련 종목들은 정말 강한 모습 보여줬어요. 9일 재질을 선두로 해가지고 XINC도 그렇고 솔루에타도 그렇고요. 그래핀 테마들 오늘도 좀 강세 보여줬나요? 네, 이제 그래핀 관련주로 본다면 XINC, 솔루에타 아니면 9일 재지 등등 해서 이 그래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래핀 관련이란 게 뭐냐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 신소재입니다. 구리보다 전기 전도율이 실제로 100배가 높고 강철보다 100배가 세고 그래서 정말 최근에 나온 소재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열전도율, 전기전도율 모든 게 좋은 소재가 그래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핀 관련 종목들이 신소재로 부각이 되면서 저점 대비해서 XINC 같은 경우를 차트를 보시면은 급등세가 대략 한 140% 정도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일 재지 같은 경우에는 200%가 넘게 갔고요. 그럼 얘기하는 게 갑자기 올라간 종목 가져와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시장이 지금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음봉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면서 모든 종목이 빠지고 모든 종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100%, 150% 가는 종목은 있다라는 거예요. 9일 재지는 XINC 얼마씩 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120%, 140%씩 급등 나와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히든스탁에서 공개를 했었던 종목이죠. 5G 종목이었고요. 나무기술입니다. 나무기술도 제가 이 방송에서 공개를 하고 난 다음부터 히든주로 드린 다음부터 상승세가 얼마나 갔습니까? 이 자리에 정확하게 드렸고요. 대략 60%에서 길게는 70%까지 저점 대비 큰 상승세가 나와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충분히 시장이 아무리 빠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1000종목 중에 한 종목, 2000종목 중에 한 종목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 한다면은 그 종목으로 우리가 50%든 100%든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시장과 무관하게 저점에서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여러분 손실 크실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50%, 40%씩은 되실 겁니다. 그 손실 단번에 바꿀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특징주와 함께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히든 종목들 살펴봐야겠죠. 먼저 고박사 전문가께서 서진 시스템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5월 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만 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10.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정말 귀한 수익률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장 속에서. 또 오늘은 보합권이지만 계속해서 일봉 보면은 빨간불 땡땡땡 하고 켜고 있거든요. 우리 계속해서 들고 가도 좋겠죠? 아, 그럼요. 지금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을 당시에 주가가 24,000원이 안 될 때, 23,800원, 900원, 24,000원 선에서 제가 이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두 가지를 크게 좀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5G가 관련된 종목이 어떻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데 테마성이 짙고 급등락이 심한 종목보다도 정말로 그 기업의 모멘텀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정말로 실질적으로 성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서진 시스템인데, 시장이 하락을 함에 있어서도 이 종목이 어떻습니까? 추세가 깨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 투자자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와중에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 것인가? 이 종목을 제가 목표가를 괜히 100% 이상 나오는 5만 원을 잡아드린 게 아닙니다. 5만 원까지 못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종목이 지금 추세상 견고한 흐름을 이대로 유지만 시켜준다 하면은 최소 30%, 50%, 100% 이상까지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처음에 히든스타가 이제 첫 방송 나오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어떤 종목, 가장 지금 제일 먼저 인사를 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락이 심한 종목보다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 말씀드리고, 이 종목이 오늘도 이렇게 시장에 빠지는 와중에서도 추세를 지키면서 밑꼬리를 달아주고 다시 한번 상승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이 종목 지금 보유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빠진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를 보시면서 이 종목 목표가까지 홀딩 하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살펴봤습니다. 목표가까지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잘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직접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고박사 전문가님과 마르스 전문가께서 아주 찬찬하게 잘 살펴주실 거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냉철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락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보내주신 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남전자 비중 34% 가지고 계시고요. 3,500원에 매수하고 계십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아남전자 오늘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1.2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급등했군요. 급등하고 쭉 올라갔다가 지금 파란불 내리켜고 있으니까 조금 걱정이 크신 것 같아요. 이번 아남전자는 우리 고박사 전문가께서 한번 진단 좀 해주세요. 아남전자 일단 결과론적으로 좀 먼저 말씀드리면 홀딩하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목표가 그 전고점까지 보셔도 일단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이 아남전자가 사실은 이 삼성과 하만 지속적으로 그와 그 관련되면서 비메모리 관련된 업체 수혜주다. 그다음에 삼성의 180조 투자를 나왔을 때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으로 또 엮이기도 하고, 최근에 급등이 나왔을 때
삼성 커넥티드카, 구글과 관련된 커넥티드카 관련된 또 종목으로서 이번에 급등이 좀 나와줬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저점에서 매집이 좀 들어가고 있을 당시에 들어가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이미 지금 고점에서 물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좀 심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11선을 깨지 않고 1차적인 좀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만 지켜준다 하면 추가적으로 홀딩을 하셔도 되고 큰 그림으로 주봉상 먼저 보시게 되면은 대량 거래량이 거의 한 10개월 만에 터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 힘이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전권이 오면은 분할 매도를 통하시고 익절관부터는 분할 매도 하셔서 확정 수익을 좀 챙겨가시는 전략으로 좀 이 종목을 홀딩하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암전자 살펴봤고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쭉 와 있네요.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이 종목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앵커님과 마르스님, 고박사님 너무 이뻐 보이네요. 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2424번님께서 K사인 문의 주셨습니다. 비중 50% 가지고 계시는데 들고 가야 할까요? 라면서 마르스님 부탁해요. 라면서 마르스님을 콕 찍어서 물어보셨거든요. 한번 볼까요? K사인 오늘 2.99%나 쭉 빠졌네요. 그리고 어제도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이 좀 크신 것 같은데 마르스 전문가님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네, K사인이 비중이 50%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안정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실제로 K사인은 블록체인 보안 솔루션 관련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기업이에요. 근데 기술이 블록체인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했을 때 이 종목이 비중 50%나 넣어서 시장도 빠지는데 들고 갈 만한 이유가 있겠는가? 저는 홀딩해야 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홀딩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이번에 부산에서 뭐가 있냐 한다면은 이 국가에서 규제 샌드박스 실질적으로 규제를 풀어준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블록체인이란 기술에 대해서 규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규제를 전국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부산에서 먼저 한번 풀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결론은 안 났습니다. 하지만 풀어보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부산에서 블록체인 사업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들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전국적으로 해보지 않겠냐라는 얘기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갤럭시 S10 안에도 블록체인 보안 솔루션 기술 관련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KT에서도 5G 네트워크에 대한 블록체인 보안 솔루션 세계 최초로 기가체인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블록체인 관련 이슈가 있다 한다면은 저는 K사인 충분히 비중 50% 중장기로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사인 지금 구간에서 매물대 라인입니다. 1540원 지켜주시고요. 목표가 라인 때는 상단 매물대입니다. 2000원 라인 때 돌파하는 거 보면서 이번 시장 거의 저점 다 온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들고 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사인 1,540원 손절가 제시해 주셨고요. 또 2,000원 돌파 여부 보시면서 대응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이어가는 동안에요. 전화 요청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 풀어드릴까요? 저 XM 가지고 있고요. 네. 3,390원에 30% 비중입니다. 네, XM.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풀어드릴까요? 요게 제가 통합 한 20% 정도 수익을 보고 있었어요, 수익률이. 네. 근데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빠져서 현금을 만약에 보유해야 한다고 하면은 요 종목을 좀 파는 게 저한테 유리할 것 같은데 요걸 지금 매도를 해서 현금 보유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 더 가져갈까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은 특별하게 두 분의 전문가를 시청자분께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전문가께 고민 상담 부탁드릴까요? 저 마르스 전문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울지 마세요, 고박사 전문가님. 자, 마르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일단은 수익권이기 때문에 지금 익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도 좋은지가 궁금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예, 주식 시작한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되셨어요? 그래도 수익 중이시라서 이제 힘든 시장에서 다행이고요. 예. 이제 솔직히 많이 지금 종목들 빠지다 보니까 당황스럽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충분히 저는 밝은 빛이 이제 생길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좀 이 주말에 마음 편하게 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엑셈 말씀드리겠는데 엑셈이 이제 실제로 기업적으로 본다면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뭐 5G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실질적인 이 우리가 신산업이라고 하죠. 이 신사업에 관련된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슈를 받고 주가가 상승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 정책적으로 보면은 5G가 나오고 그다음 자율주행이 나와요. 예,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기술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커넥티드 굉장히 기술력이 집약체거든요. 네, 엑셈도 따지고 보면은 그 기술 안에 들어간다라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자체도 실적이라든가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매수를 지금 생각보다 낮게 하셨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이거 중장기로 끌고 가려고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좀 단기적으로 매수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도 한 2달 정도까지 보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이 5G 산업이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좀 오래 보기에는 너무 길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당장 제가 또 많은 현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네. 주식을 연습할 겸 좀 계속 많이 굴려보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길게 보고 싶진 않아서요. 아, 그러면은 2달 정도가 이 맥시멈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2달 정도란다면은 저는 지금 수익권이니까 절반 정도는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상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더 이상 뭐 크게 빠질 흐름은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절반 정도는 들고 가시는 게 좋다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5G라든가 그 이슈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삼성에서 돈 들어오고 SK에서 돈 들어오고 정부에서 돈 들어오는데 그냥 놓치긴 솔직히 좀 아쉽잖아요. 그죠?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릴 게 저는 매수가 잡고 반절은 매도 치시고요. 예, 반절만 제가 목표가 잡아드릴 테니 거기까지 한 번만 들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라인 때는 일단 4,000원까지 좀 4,000원 돌파하는 걸 보여야 돼요. 지금까지 윗꼬리 돌파가 못 나왔잖아요. 그죠? 아,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원 돌파하는 거 보시고 손절가는 본절 잡고 가시면 가장 안정적일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번 급락시장 만나면서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근데 남들 뭐 손실 보고 했겠지만 따지고 보면은 최저점 매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럼 최저점에서 충분히 제가 아마 이 히든스탁에서 드렸던 종목들 많이 봤을 거예요. 맞습니다. 뭐 나무기술 60%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 20%, 40%도 봤을 텐데 이번에 아마 최저점이라 한다면은 60% 갈 것도 한 7, 80% 가고 뭐 80% 갈 거 100%, 120%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종목 제가 오늘 하나 준비했는데 방송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자리에 앉아서 보고 계실 거죠? 네, 잘 보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응 안정적으로 하시고요. 예. 예,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네, 시청자님 정말 찬찬하게 오늘 잘 짚어주셔가지고 4,000원 돌파 여부 꼭 확인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가격 조절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렸어요. 켄트로스도 보이고 마니커도 보이네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필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1,700원에 비중 40%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 가져가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필룩스 오늘 1.49% 상승했는데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네요. 오늘 마감가가 6,8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이후로 계속 쭉쭉쭉쭉 떨어지니까 지금 더욱더 애가 타시는 것 같아요. 자, 고박사 전문가님 아까 우리 선택 못 받았다고 울지 마시고 자, 기분 좋게 진단 좀 해주세요. 필룩스를 아마 이 필룩스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11,700원대 매수를 하셨다나요? 지금 아마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낙폭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 달 넘게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종목이 지금 1년 넘게 물려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대세 상승장이 나왔을 때 이 제약바이오 파동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3,000원짜리 거의 한 10배까지 올랐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도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손실폭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매하려는 생각이 먼저 앞서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바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비중을 좀 줄이시는 방법도 있지만 추매는 일단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실적상 지금 실적이 좀 1분기 실적이 조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바닥에 잡지 않았다. 이 종목을 좀 더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임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자회사가 또 나스닥 상장에 대한 또 기대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가 지수 빠지고 있기 때문에 추매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반등을 주신다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지금 주가가 역배열로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월봉상 지금 열려 있는 구간 자체는 5,500원대. 만약 이걸 깬다고 하면은 그 이하까지도 좀 밀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5,500원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손실폭도 굉장히 좀 크고 시장 자체도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손절쳐서 만약 갈아탈 종목이 있으시다 하면은, 확실한 종목, 제가 일전에 드렸던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갈아탈 자신이 있으시면은 비중을 조금씩 깎아내리시면서 종목을 좀 수익으로서 해지하는 방법으로 가시길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한 번에 이 종목을 다 손절치고 종목을 갈아타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라든지 물타는 매매를 지금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하지 말고 좀 기다리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지금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필록스를 일전부터 계속 손절을 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은 손절이 약간 좀 무의미하거든요. 조금만 더 밀리면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자리까지 충분히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 걸 일단 확인을 먼저 좀 하시면서 대응하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룩스는 절대로 추매는 금지해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반등 시 비중 축소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많이들 보내주시는데요. 열성 팬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앵커님 헤어스타일 최고예요 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마르스님 화이팅입니다 라고 응원글도 주셨는데요. 근데 종목은 심각한가 봐요. 형제 엘리트 4,913원에 매수하셨고요. 10% 가지고 계십니다. 형제 엘리트 오늘 1,775원이 마감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비중이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손실권이 크시거든요. 그래서 봤더니요, 일봉을 쭉쭉 당겨도 안 나와요. 작년부터 계속 들고 계셨던 걸까요? 마르스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심각하네요. 네, 일단 이 형제 엘리트에 대해서 굉장히 손실이 큰 게 사실인데, 사실상 우리가 형제 엘리트를 한다면 중국 관련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중무역 협상에서 관세가 10%에서 25%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악재가 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말을 지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 악재가 호재로 변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형제 엘리트 같은 종목들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최저점이에요. 정말 이 이상 더 빠질 수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저점인 부분에서 웬만해서 이 구간 라인대를 이탈을 나온 적이 아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차 손절가는 1,700원 라인대 잡고, 목표가는 일단 2,000원 라인대 잡고 가시면서 안정적인 대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네, 인스코비 한 4,300원에 30%돼 있거든요. 네, 인스코비 4,300원 30%. 예,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요.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매수하시고 계속 빠져가지고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아까 예. 우리가 이 전문가분들 선택해서 예. 또 종목 상담 받는 거 보셨죠? 예, 예. 네, 어떤 전문가분들께 고민 상담 받으시겠어요? 저는 좀 공평하게 고 박사님한테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고 박사님 계속 이렇게 울고 계셨거든요. 자, 그만큼 우리 예. 찬찬하고 자세하게 예. 진단해 주실 거예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저를 예. 또 선택해 주셔가지고 예. 감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엎드려서 예. 절 받는 느낌은 아니죠? 아니죠. 네. 저도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희망을 받아야죠. 인스코비 비중이 조금 크세요?
아니 30% 정도. 30% 정도. 예, 일단은 이 종목을 그 좋고 나쁨을 떠나서 예.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셨으면 좋겠다. 일단 결과적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예. 이 종목을 언제 비중을 좀 축소를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이 종목이 사실은 길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필룩스와 거의 유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예. 대세 상승을 나와줬을 당시에 이 종목도 뭐 1,000원대, 2,000원대 하던 주가를 거의 한 10배 이상 상승을 시키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지금 1년 넘게 주가가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바닥을 잡지 못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바닥이 더. 예, 그럼요. 예. 이 종목이 처음에 어디서 시작하셨는지 먼저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은 그 원래의 주가로 그 기소하는 그런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더 빠질 수 있다 좀 말씀드리고, 인스코비를 보면서 지금 우리 그 시청자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주가가 다시 더 빠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지금 이 종목을 먼저 좀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터플렉스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데, 일단은 먼저 대세 상승 파동이 한번 나왔습니다. 8,000원짜리가 거의 7만원대까지 돌파를 하면서 한 8배 이상의 9배까지 상승이 나와주고, 그렇게 이후에 주가를 1년 동안 빼는데 어디까지 다시 빼나 봤더니, 이게 보이세요? 9,000원까지 다시 뺀 거? 예. 이렇게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잡히게 되면은 보통 다시 바닥까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스코비가 아직 바닥을 잡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대세 파동을 한번 주고 1년 넘게 지금 조정을 주는 기간이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와중에서는 지금 공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을 해줬고 하락 중이죠. 하락이 다 나온 다음에 횡보를 조금 거쳐서 매집하는 구간이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하방으로 빠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시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이 종목이 바닥이 잡을 때까지 매집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사셨던 거라면 바닥이 잡고 반등 나와줄 때마다 매수를 하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종목을 혹시 매집하려고 사신 종목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바닥인 줄 알고 사셨으면은 예.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음에 바닥을 잡고 횡보가 나올 때 그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 지금 종목들이 좀 눌렸기 때문에 지금 손절치기 좀 아까우실 수도 있고, 내가 바닥이라 생각해서 샀는데 더 큰 바닥이 좀 기다리고 있다 말씀드려서 제가 좀 죄송하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좀 보신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냐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21선을 항상 터치를 해주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상승해서 21선 터치하는 구간. 그래서 21선을 터치할 때마다 비중을 줄여나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만약 21선을 돌파한다 하면은 추가적인 홀딩도 가능한데, 21선을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선이 닿으면 저항대에서 분명히 매도하시고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럼 네. 월요일 날은 조금 어떻게 상승 기미이 있습니까? 월요일 날? 월요일요? 좀 지켜봐야겠죠. 지금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5일선 역배열로 지금 굉장히 흐름 자체는 안 좋거든요. 어제도 지금 약간의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약간 달아줬지만 그렇게 강력한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을 기대를 하지 마시고, 이 종목이 나와주면서 21선을 터치할 때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때마다 정리하신다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집중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5G 종목들을 매수하셔도 돼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21선 터치 구간 꼭 확인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원래 오늘은 이렇게 매치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또 우리 대결 모드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화 더 받아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풀어드릴까요? LP 시스템인데요. 네? 2만 LP 시스템. 아, 네, AP 시스템. 네. 네. 27,500원에 20%요. 네, 20%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 종목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은 계속 지금 내려가길래. 그러네요. 추가 매수 좀 하고 했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시스템에서는 추가 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보니까 네. 더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네, 추가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선질할 것까지는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게 왔거든요. 맞아요. 때문에. 네, 네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계속 조금 밀리고 그래서 옆으로 돌아 누워야 되는데 눕지를 안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진단해 드릴게요. 시청자님이 저희 키맨이세요. 어떤 전문가께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까요? 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럴까요? 안경 끼신 분 안경 낀 사람, 안경 안 낀 사람이요? 안경 끼신 분. 너무 안경 안 끼신 분이 하셨으니까. 저요? 네네. 아유,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약간 착각이 있으셨지만 저 아니었어요? 그래도 가시죠. 그러면 제가 마라스 전문가에게 양보를 좀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전주 알고 좋아했었는데 오늘 마라스 전문가님께 다시 한번 제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안경 낀 사람이에요, 안 낀 사람이에요? 안경 끼신 분. 그렇구나. 우리 애매해가지고 한번 더 물어봤어요. 네. 네, 어머니. 어머니 지금 종목 AP 시스템을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네네. 네, 근데 매수가랑 비중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27,500원에 20%요. 27,500원에 20%요? 네네. 이제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는 이유가 혹시 갤럭시 이 폴더블 관련 때문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반도체.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액정이 접혔다 폈다 하는 그 기술 있죠? 네네. 그거랑 예, 이제 액정 그 OLED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플렉스 오브 OLED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AP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충분히 이제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자기만의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기업적으로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이번에 갤럭시 폴드라고 해서 폰 접는 게 나왔는데 그게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P 시스템이 단기적으로 아니겠지만 중장기는 괜찮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길게 좀 시장 반등 나오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오래 들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는 안 들고 가도 한 달만 해서 조금만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손절가랑 목표가 잡아드릴게요. 네. 손절가는 22,000원 라인대 잡아주시고요. 여기가 매물대니까 저점에 네. 목표가는 일단은 매수가 라인대까지 보고 매수가 돌파 나오면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대로 들고 가시면은 큰 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추가 매수를 아직까지 지금은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따가 해야 되겠죠. 오늘 비중은 더 넣지 마시고요. 일단은 네. 시장 저점 찍는 거 보면서 한 번 더 물어보러 예. 오시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 비중 조금 줄였거든요. 네, 제가 이거 내려가길래. 네, 어머니 네, 지금 줄였어요. APC에서 걱정 네. 많으시죠? 네네. 제가 더 자세하게 지금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방송 좀 이따가 끝나고 또 이제 알려드릴 시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어머니 방송 끝까지 보시고 참여해가지고 종목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꼭 이따가 꼭 참여하셔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마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저희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상담,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애매하게 또 오늘 승자가 되셨어요. 마르스 전문가님이.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에 주목해야 할 히든 종목을 공개해드릴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3가지 좀 알려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버티고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제가 얘기했죠. 정책 관련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말씀드리는 게 5G 관련주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5G 관련 이슈가 큰 이슈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바로 상하이 CES가 이번에 아시아 CES가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진행을 하고요. 6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CES에서는 우리가 뭐 1월 달에 이 라스베거스에서 진행을 했지만 이번 CES는 실질적인 기술의 결합에 대한 것들을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5G에서도 자율주행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CES가 이번에 진행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아에 있는 중국부터 시작해서 전 모든 자율주행 기술들이 모여서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이 있고 충분히 5G 기술이 있고 이러니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이슈가 계속 나올 전망입니다. 그럼 당연히 아시겠지만 5G 중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수혜가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피아트 크라이슬러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은 전 세계 7위의 자동차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피아트 크라이슬러 어디? 삼성의 하만 그리고 구글이랑 같이 바로 이 5G 클라우드 자율주행차 시스템을 같이 개발한다는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까지 모든 차에다가 삼성과 구글과 이 크라이슬러가 함께 만든 5G 클라우드 자율주행차 시스템을 같이 납품하고 넣는다고 한다면은 그 규모는 지금의 국내의 170조 규모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 2100조를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규모의 자율주행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율주행차가 시스템을 주고받고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초저 지연성과 초연결성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기술이 들어가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기술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처리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이번에 삼성전자에서는 항상 메모리 반도체만 밀었습니다. 규모로 본다 한다면 대략 60% 정도? 근데 이제는 뭐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10배, 20배 이상 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지금 시즌에서 가장 상한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거는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 협력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의 핵심 5G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이 하나의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5G 네트워크 관련주로 나무 기술을 드렸습니다. 이 나무 기술이 얼마 갔죠? 60% 급등 나왔어요. 그 전에 드렸던 거 SM라이프 40% 갔습니다. SGS솔루션즈 20% 갔습니다. 실제로 전부 다 합친 것보다도 남은 기술이 60% 이상 급등이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최저점이기 때문에 남은 기술 60%에 2배 이상 기대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삼성협력사로 자율주행 5G 독점을 할 수 있을 만한 단 하나의 히든 종목 분명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단기 급등, 단기 승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제가 방송 끝나고 밤 9시입니다. 9시에 여러분들 손실 단번에 바꿀 수 있을 만한 히든 종목 단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 밤 9시 마르스홈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9시부터 시작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공개된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